안녕하세요.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최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김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하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장정원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 장단점 등 리얼 솔직 후기를 Q&A를 통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지원 꿀팁도 마구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랑 서현님은 환경과 관련된 전공이기 때문에 평소에 환경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관련 활동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던 중 국립공원공단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환경과 관련 있는 전공도 아니고 이전에 환경 관련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이 큰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저도 뒤늦게나마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찾다 보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는 4명 단위로 팀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우선 팀을 만든 다음 서류 전형에 제출할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 통과를 한다면 2차 면접을 거쳐서 최종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가 될 수 있어요. 저랑 민혜님은 같은 과 동기라 원래 같이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팀원 2명은 링크드인이나 캠퍼스픽 같은 대외활동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알던 친구들끼리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처럼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팀원을 모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 국립공원 탄소중립 사업 관심 분야, 활동 목표, 그리고 팀 역량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은 300자 이내로 쓰면 되는데요. 팀원 4명 모두의 경험이나 생각을 300자 내로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리 팀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 확실히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그 부분을 위주로 중요한 활동만 적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와 활동 목표를 작성할 때 국립공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건 필수겠죠? 관련 보도자료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국립공원이 최근 노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업들을 체크하고 그중 우리 팀과 방향성이 같고 공통점이 있는 사업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최대한 정리해 적었습니다. 특히 분리수거처럼 사소한 활동도 탄소 중립과 연결시키거나 관련 없는 활동이라도 저희 콘텐츠 제작 능력이나 디자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적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팀 방향성과 팀원들의 개성을 잘 녹이고 우리 팀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인스타나 유튜브 등 팀을 메인으로 홍보할 매체를 하나 설정해둔 후 예비 서포터즈처럼 미리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에도 초점을 두어 활동하면 좀 더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면접은 팀원 전체가 보는 게 아닌 대표자 한 명이 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조는 팀장인 제가 직접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포트폴리오와 지원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저희 팀이 준비 기간 동안 운영했던 팀 인스타그램 페이지와 거기에 올렸던 카드 뉴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팀원 중 한 분이 직접 국립공원 무등산에 방문해서 카드 뉴스를 올렸었는데 그 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직접 국립공원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미리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희가 무등산에 방문한 후 만들었던 카드 뉴스가 지금 하고 있는 서포터즈 활동이랑 가장 비슷해서 심사위원 분들이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꿀팁은 지원서나 포트폴리오에 작성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활동을 했다고 어필하기보다는 이러이런 활동 경험을 통해
국립공원 탄소 중립 서포터즈로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처럼요. 국립공원 탄소 중립 서포터즈로 합격을 하게 된다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주제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국립공원 탄소 중립 서포터즈만의 특징이라면 활동 기간 중 무조건 국립공원을 3번 이상 방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4월과 8월에는 플로깅과 정크아트 제작 미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립공원을 방문해야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데이가 있는데 피드백 데이에는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서포터즈 단원들 역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필요했던 부분을 자유롭게 공단 측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저희가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운영했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활동 혜택이겠죠? 우선 국립공원 탄소 중립 서포터즈 활동 키트를 받게 됩니다. 서포터즈 활동 키트에는 서포터즈 임명장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플로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국립공원 티셔츠, 모자, 텀블러, 장갑 그리고 플로깅 가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모집 공고에는 한 팀당 4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피드백 데이 때 많은 팀들이 활동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피드백을 한 후 국립공원에서 이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서포터즈 2기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활동 지원비로 총 8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활동 혜택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립공원 공단에서 하는 서포터즈이다 보니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팀에게 환경부 장관 상과 시상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저는 아직 활동 중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 어떤 팀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역시 큰 활동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점들을 배웠는데요. 우선 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카드뉴스 영상 제작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한 직접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어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카드뉴스도 제작해보고 영상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 개인적으로나마 이바지하고 싶어 지원한 만큼 그 목표를 플로깅을 포함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국립공원이 얼마나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회 이슈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서포터즈를 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가 너무 알차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다 보니 소통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주어진 활동이 있는데 저희 팀은 다들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할 일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팀원끼리 타 지역에 살아서 최소 3명 이상 방문해야 되는 것이 조건이다 보니까 적절한 거리에 있는 국립공원을 찾으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도 힘들었고, 서포터즈 활동을 추천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국립공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국립공원에 관심 있는 분 이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직접 국립공원에도 가보고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해보고 정크아트와 같이 살면서 해볼까 말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활동할 때 최소한 3번의 다른 국립공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말로만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고 좀 더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예비 서포터즈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는 일정을 미리미리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활동 기간 동안 국립공원에 팀원 3명 이상, 3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데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서포터즈 2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에 대해 너무 전문적으로 알지 않아도 지속적인 관심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 탄소중립 서포터즈에 합격할 수 있는 강점을 만들어내어서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힘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까지 준비할 일이 많긴 하지만 구체적인 팀 방향성을 설정하고 제가 앞서 말한 꿀팁들을 참고하면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겁먹지 않으시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그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